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연일 급등 행진이라고 얘기해도 과하진 않죠.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시장의 상승 종목 수와 상관없이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면서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고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원전주, 이번 주에는 좀 그런 섹터에서 AI랑 관련된 섹터가 잘 올라가고 있다. 그 덕에 코스피도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시장 한번 같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니었으면은 하락했을 거예요. 코스피가. 그랬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SK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었고 지금 금요일 녹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역할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많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알테오젠이 좋은 뉴스가 또 흘러나왔죠. 추가 기술 이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곧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오늘 많이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코스닥이. 시가총액 오늘 양쪽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가총액 종목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려 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쉬었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지금 이렇게 새로운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많이 오르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번 흐름, 지난번 요때, 요날 고점, 최고점 78만 8천 원?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익률 게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겼고, 그렇지만은 이번 주 수익률 게임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했습니다. 좀 삼성전자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파운드리 부분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쪽 흑자 가능성이에요. TSMC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파운드리. 근데 독보적인 1등이에요. TSMC가. 이거를 넘볼 수 있는 회사가 사실 한국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건 단연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가장 높은 가능성은. 물론 TSMC 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의 시장을 좀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참 그래도 운도 좋고 저력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력이 있다. 이거는 밑바탕이 잘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밑바탕이 잘 깔려 있다는 것이 저력이 있다는 거겠죠. 파운드리 쪽 신경 쓰느라고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 한참 막 개발하고 올라가고 있을 때 늦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격차를 많이 벌리기는 했지만 주가에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가 그런 SK 하이닉스가 보이는 급등세를 보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삼성전자의 저력인 거죠. 그러니까는 경영 판단에 있어서 뭔가 미스가 있더라도 바로 만회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저력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디램에 밭이 잘 깔려 토양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HBM이라는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데 아주 단시간에 잘 했다는 거죠. 우선은 삼성전자가 좀 밋밋하다가 SK 하이닉스 주가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큰 이유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도 지금 호황이 똑같이 호황이란 말이에요. TSMC가 수익이 사상 최대 수익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의 흑자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HBM 쪽 디램 메모리 쪽은 메모리대로 가고 또 파운드리 쪽은
또 거기서 뭔가 힘을 얻어내서 삼성전자만의 독보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간다면 TSMC의 많은 부분을 뺏어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아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TSMC가 독점적 구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 업체들은 발주하는 업체들은 불안한 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복수에 어, 납기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협력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대안이겠느냐.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마켓 쉐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늘어나는 것이 보인다면 정말 주가가 크게 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뭐 삼성전자 25만 원 얘기들이 뭐 아주 조금씩 흘러나오기는 했는데 HBM만 가지고 삼성전자 25만 원은 저는 그거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가능성이 확 올라와 준다면 삼성전자 25만 원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HBM, AI향 HBM도 계속해서 주시해야지 될 뭐 뉴스고 하겠지만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파운드리 쪽 어떤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제 레벨업을 다시 할 거고요. 분위기를 봐서는. 발목이 잡혀 있는 거는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지 빵빵 뛰고 갈 텐데 환율이 문제예요. 환율이. 근데 환율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저는 참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이랬다고 그 변명을 하는데 그 지금 정부에서 그냥 둬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요. 서학개미 때문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환당국은 서학개미 하나 못 이겨서 환율을 이 모양을 만들까요? 이거는 좀 반성과 어떤 성찰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는 아빠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나 있는데 식탁에서 아이한테 다른 것 때문에 화를 냈대요. 그런 이유가 이제 권위의식 때문에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화내는 것 자체가 권위의식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환당국도 무엇인가에 그쪽에서의 권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간에 이거는 복병입니다, 좀. 단순히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한국의 부채 시장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난 정권부터 계속해서 연체율, 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이금융 PF, 음, 부동산 PF, 이금융 거. 연체율이 30%, 상금융도 아니에요. 이금융이에요, 이금융. 우리 진짜 골목에 있는 이금융, 새마을금고며, 지역농협이며. 이금융인데, PF 연체율이 30%라는 거는 넘는다는 거는, 이건 좀, 근데 연체율이 계속 높다는 거는, 썩은 부분들을 계속 좀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갈아낼 부분은 갈아내고 정리할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지 되는데, 부실한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이게 아무튼 현 정부 들어와서 조금 하반기에 안정, 3분기 때 자료를 보면 안정을 찾았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 다른 펀더멘탈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불어서 환율을 또 내릴 수도 없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여건 상황이고 이게 좀 꼬이는 거죠. 환율이 높아버리면 계속 물가 관련돼서는 압박이 있을 거고 아무튼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지 될 겁니다.
외국인 순매수하고도 분명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학개미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좀 이상한 식으로 변명을 하고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서학개미 때문이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어찌되었거나 뭐 환율이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만약에 환율이 좀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안정권에서 유지가 되었다면은 벌써 5천선에 근접해 있을 거라는 거죠. 지수가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며 뭐 SK하이닉스가 주춤할 때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커버를 해줬어요. 특히 현대차 이번에 CES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로봇 공개로 인해서 인기를 끌었죠. 현대차가요. 오늘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수급을 뺏어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수급을 빼앗아 가니까 좀 조정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반도체가 쉬는 시간에 쭉 올라주었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쉬는 동안에 올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쉰다고 해서 지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가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지 돼요. 그렇다면은 5천선이 뜬금없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제 160포인트 남은 거고, 5천선 시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뭔가 금융당국, 외환당국에서 어떤 묘수를 내놔서 안정을 시킨다면 그런 전제는 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는 5천선 시대를 열 거고, 이제는 그 5천선이 베이스가 될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왜 5천선이 베이스가 되느냐? 그동안 아예 못 올랐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어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에서야 좀 오른 거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동안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야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뭐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 시가총액 큰 반도체 중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것과 연동돼서 사실 조선업종도 슈퍼사이클을 맞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의 명함을 내밀기 어려웠을 수 있었던 방산 쪽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의 성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과거부터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자주국방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자주국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고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뭐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좀 시간이 걸려요. 한류가 이렇게 되기까지 처음에 발판을 만든 게 김대중 정부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뭔가 좀 발전을 하는데 확 터지는 건 없었지만은, 지금 한국의 이미지를 들여다놓고 보면 그동안 공들였던 게 헛일은 아니었거든요. 자주국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멀리 내다보면서, 당장이야 뭘 했을 때 욕을 먹더라도 지금 정부도 당장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먼 훗날에 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도 잘 됐을 때 사실 완벽한 코스피 5천선 안착이 가능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물가 수준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기업들의 주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음,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계속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산업적으로도
여러 산업들이 사이클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특히 그 중에서 조선을 좀 꼭 꼬집어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한참 걸렸죠. 20년 걸렸어요. 조선이요.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20년 동안에. 뭐 진짜 도산도 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 살아남았고, 확실히 조선 쪽도 다른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올해 그 추천주로 한국카본, 이것도 조선업 사이클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추천을 드렸던 거고, 조선업이 단순히 이게 한국의 사이클이 좋아서 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 고부가 가치 선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고성능 선박, 고부가 가치 선박, 값 나가는 선박, 이거를 프리미엄이 한국이 훨씬 비싸더라도 이제 중국에다가 안 맡길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중국산 선박들이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선주들이 막 가스 날려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제 중국에선 잘 하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좀 더 비싸더라도 한국에 맡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성급기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냥 이제 다량의 저가 선박, 뭐 벌크 선박이라든지 그런 쪽을 중국에 맡길 거고, 뭔가 기능성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단연 이제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할 데가 없어요. 거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더 붙일 수도 있어요. 한국은. 이쪽에서 저력이 그때 이제 20년 전처럼 중국에서 쫓아오게 되니까는 좀 금방 뺏겨버리고, 업황 사이클이 깨지다 보니까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이미 구조조정 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또 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바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거를 주가를 요렇게만,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고, 사실 하나오션 주가가 40만 원 하더라도 그거를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40만 원 하는 하나오션의 주가, 말이 된다고 봐요. 그 정도, 뭐 적당하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뭐 5천선 시대에 코스피가 안착을 했을 때 과거처럼 뭐 또다시 2천선대로 내려가고 5천선 찍고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이번엔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은 5천선 시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들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인데, 지금 4천, 3천선에서 4천선 만들었던 그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희한하게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의 투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오늘도 뭐 엄청 나왔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11개 나왔어요. 근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정작 삼성전자 우량주들이 끌어주고 있고요. 개별주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변동성을 해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거는 계속해서 고점에 물리고 또 잘 샀는데도 잘 샀어요. 근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요. 그럼 뭐 올라오면 끊든가 수익 못 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손절을 하던가 그러고 나서 올라가고, 미리 성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들어가 있어요. 미리 들어가 있는데 또 빠져요. 미리 들어가 있는다는 거는 올라가는 타이밍이 아니고 조정받는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더 빠져버리면 바로 손절매 치고 손절매 친 그 저점에서 또 급등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변동성이 크면은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재미없죠. 그러니까 5천선 시대를 연다는 거는 큰 종목들이 간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단기성으로 보고선 우리가 뭔가 컨트롤을 할 생각을 하면은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예 단기성 투자할 생각을 아예 애초부터 버리시고 하는 게 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좀 작은 종목이라도 큰 추세를 보고선 단기적으로 어떤 파동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지금 그려드리는 하나오션에 그려드리는 요 큰 추세의 중심, 이게 지금 큰 추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중심 어딘가가 되겠죠. 네, 뭐 요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 파동의 변동성들 한번 보실래요? 어마무시해요. 이 파동의 변동성이요. 10만원에서 15만원이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조정을 보였다가 순식간에 50%가 올라버리죠. 또 주가가요. 반대로 슬슬슬슬슬 30% 손실이 그냥 나버리죠. 그래서 우량주들도 전략적으로 저가에서 좀 매집을 하고 고점에서는 조금씩 팔고 중간에서는 그냥 계속 기다림과의 싸움이고, 그게 돼야죠. 단기적으로만 파동을 보고 접근을 했을 때 승산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의 중심을 이렇게 보시고 그 추세의 중심에 주목을 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추세 중심에서 밑에 부분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서부터는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리고, 추세 중심에서 좀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베이스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물량은 또 유지를 하고, 그런 전략으로 강한 추세가 형성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밸류에이션, PER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과거 시대의 교과서에나 나오는 부분들이었지,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수익 성장, 그리고 미래에 있을 어떤 성장 가능성, 그게 주가를 끌고 가는 거죠. 실제로 뭐 PER이 100배라 그래서 무조건 고평가고 비싼 게 아니고, PER이 3배다 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되고 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정 주가에 대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5천선 시대에 무리 없이 좋은 수익들 계속 이어가실 수 있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5천선입니다.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요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좀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다른 우량주들도 좀 오르고 해서 시장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줄입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